지금까지 설명한 거와 몇 분 더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오늘의 주제인 금기의 숙살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금기의 숙살지기를 휴지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오늘은 이 순수한 휴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코를 풀어서 영향을 받아 사용되고 영향을 받은 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라는 말처럼 다른 오행의 영향을 받아 드러난 금기의 숙살지기 형태가 아닌 오로지 순수한 숙살지기,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휴지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여 잊지 마시고 오늘은 단지 금의 숙살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금의 청성은 재하고 포장을 해야 하므로 성질이 아무래도 까칠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두리뭉실하기보다는 맺고 끊는 거에 분명한 면을 보이려고 애쓰고요. 그리고 무겁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무거워 보이려고 애쓰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뿐, 보통적이게 경금을 큰 도끼나 바위, 신금을 자갈, 보석, 가위로 생각하시기에 날카로움을 강조하는 것은 신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움을 강조한 것은 경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신금 자체가 더 무겁고 단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양은 팽창한다 하여 그 속이 빈다 했습니다. 음은 수축하여 속이 단단하다 하였고, 그러니 대체로 경금일간보다 신금일간 사람들이 더 차분하고 무게감을 보여요. 경금일간 이 새끼들이 어제 하루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면 너도 나도 막 친구다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금일간에 비해서 말도 많아요. 경금이 신금보다. 경금일간은 비교적 양기에 속하여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어 그 속은 비어있어 건드리면 속이 울려 들립니다. 신금일간에 비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있는 벽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벽 중에서도 뭐가 있죠? 속이 비어있는 벽이 있고, 속이 콘크리트나 그 외에 등등 자재들로 가득 찬 벽이 있을 겁니다. 손으로 두들겨 보면 속이 울리는 것은 비어있는 벽이겠죠. 보통 금 자체를 쇠로 비유들 많이들 하시니 저도 쇠로 비유하자면, 쇠의 형태로 드러나 있다면 일반적인 벽보다는 그 속의 울림이 더 크겠죠. 외관상 커 보이지만 속이 빈 것은 양간, 외관상 작지만 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음간. 벽 자체가 속이 비어있다면 방음 또한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사랑을 나누던 잘 들릴 겁니다. 그러기에 비교적 속이 꽉 차 있는 벽보다는 비어있는 벽이 소리가 더 새어나오기에 신금일간들보다는 경금일간들이 무언가의 전달력은 좋다고 볼 수는 있죠. 하여 남의 이야기를 비교적 잘 전달하는 것은 신금보다는 경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금이 문제인 것 같죠. 항상 이중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라 하여 좋지 않은 시각으로 역시나 바라보셨을 건데,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면요. 울리는 벽에 하소연하여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지, 울리지 않는 벽에 하소연하여 고요하더라도 간직하기를 바라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때로는 그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제가 초학자분들에게 지속해서 몇 안 되는 영상에서도 수없이 강조드린 게 이중적인 시각일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년처럼 사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닐까요? 정신 못 차리고 미친년처럼 사는 여자의 명 위에 서서 그 사람의 시각을 갖추고 읊고 이해와 공감을 한다면요. 보통 사람들은 본인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미쳐 살아 보이고 미칠 수밖에 없는 시각을 배제한 상태로요. 마치 우리의 시각만으로만 바라볼 때는 모르다 그 사람의 시각을 TV에서 다루는 영상이 나오면 우리의 시각과 동시에 그 사람의 시각을 동화시켜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중적인 시각을 갖추기를 굉장히 바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미 명리학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요. 음양에서도 알려주듯이 우리 또한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그 명의 시각에서 보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정말 아파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각이요. 물론 우리의 시각과 그 명의 시각을 동시에 지녀야 하기에 때로는 냉정할 줄 알아야 하며 때로는 너그러워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본인의 시각 속에서만 저의 관법을 습득해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더욱더 큰 독이 되고 본인도 모르게 망가져 고립 속에서 아픔을 간직하게 되실 거예요. 하여 부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항상 이중적인 시각을 잊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으로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형태로 이야기를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비교적 신금보다는 경금이 본인의 감성을 잘 드러내긴 합니다. 물론 경금은 외관상 무거워 보이려고 행동할 뿐이지만 실상은 신금보다 가벼워 비교적 쉽게 행동과 말을 하여 다가가 어울리기가 쉽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상당하여 본인의 의사표현 또한 잘 안하기에 혼자 감내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다가가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팔자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 때문에 경신금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성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만으로 습득하여 통변에 나선다면 한계에 부딪히고 뺨맞기 딱 좋으시니 아직 수업을 더 듣고 난 다음에 통변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기의 숙살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로지 다양한 요소를 배제하여 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순수한 휴지로 묘사한 금에 대한 설명이기에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받지 않는 순수한 금기의 숙살지기 형태는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잘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